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화에 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화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내 자신을 그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하는 큰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지만 큰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첫 번째 유형은 fight. 자,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공교롭게도 분노하면 목소리 크고 소리치고 막 집어 던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게 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가 났을 때 첫 번째 유형은 fight.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싸우는 유형의 화로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저같이 약간 소심한 사람들, 소심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특히 이런 분들이 화가 날 때는 옆에 가기가 두려워요. 어떻게든 상처 받거든요. 자, 피지컬하게 우리 몸으로 상처를 받든 막 집어 던져서, 아니면 저희 마음으로 상처를 받든, 어떤 상황이 됐던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에 저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란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해서 자기가 화난 거를 폭발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나타내는 분들 안에서도 사실은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한 방법인 줄 알고 계속해서 화를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분노 할 때 막 이렇게 깨부시고 상처 주고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의 두 번째 유형은, 이것도 공격적인 화이긴 한데 passive aggressiv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소극적인 공격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셨을 때 대놓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뭘 집어던지진 않지만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가 이 뭐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경우죠. 남편이 사실은 부인에게 화가 났어요.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부인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남편이 여보, 난 여보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갖고 싶어, 이러고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남편도 마음속에 그래, 애도 셋이고 힘들지,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화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일부러 늦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부인은 빨리 아이들을 제 시간에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이 부인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도 그 부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부인에 대해서 화가 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명히 부인이 여보, 우리 5분 안에 나가야 돼요. 얘들아, 5분 안에 나가야지, 우리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고 나서 여보, 이제 3분 남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나가야 돼요. 애들아, 다 나가자. 그래서 부인은 애들을 다 차에 앉혀놨어요. 그때 남편이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그 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앉습니다. 사실은 용변을 볼 마음도 없었고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었어요, 화장실 안에. 그런데 괜히 화장실 안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알거든요. 이 부인이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을 제 시간 안에 데려다 주는 것이 이분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걸 알고 있고,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진 않더라도 행동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화를 이 부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소극적인 공격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은 없지만 몇몇의 친구들을 굉장히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깊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는 정말 보물과 같고 재산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남편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게 화가 나 있죠. 근데 그것을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건강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여보 내 친구 A 알지? 걔가 요즘에 그렇게 힘들다네. 정말 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데 걔는 그런 일 당해도 싸. 아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분명히 부인한테 화가 났는데 이 부인에게 화를 난 것을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부인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이걸 소극적인 공격자, 이것도 분노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와 하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든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이 분노가 자꾸 쌓이는데 이 쌓인 분노를 소극적이지만 공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passive aggressive, 소극적인 공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그 화가 났을 때 저예요. 화가 났을 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화가 분명히 다른 사람과의 상황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왜 그럴 때 있으시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는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명치 끝이 갑자기 찌릿찌릿하면서 막 안에서부터 막 저는 뭐가 뭉치는 느낌이에요. 이게 배 안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화처럼 이렇게 꽁꽁한 그 무언가가 이렇게 뭉치면서 약간 뻐근하면서 아픈 그런 느낌이 저는 나더라고요. 화가 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비아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이 있겠죠.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라든가 아니면 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그 사람과 본다기보다는 저는 그 분노를 다 안으로 싸집어요.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를 계속 곱씹어요. 밤새도록 그 얘기가 뭔 말이지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리고 막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감정, 그 분노와 화, 내 안에 갇힌 그 분노와 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상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우울증에 굉장히 잘 걸리시고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화병이라는 것들이 있지요. 화병도 잘 걸리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 묵혀두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는 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게 아니라 갑자기 터질 때 있죠.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묵혀놨던 그 감정화 해결되지 않았던 그 화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는 사람과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밖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울증과 화병과, 그리고 막 사춘기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고, 이러한 분노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꼭 다뤄야 되는 감정입니다. 나는 대놓고 사람한테 상처 안 줬어? 나는 대놓고 너한테 소리 안 질렀어? 나는 대놓고 뭘 집어던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가 없는 사람이야? 절대 아닙니다. 분노는 바깥으로 표출됐을 때는 남을 상처 주지만 그 분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를 망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fighting 싸우고, 두 번째는 freeze
내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안으로 집어넣고, 세 번째는 fly.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어디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싸우는 분들과는 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freeze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안으로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저는 항상 떠났어요. 제 상처가 어떤 건 줄 알고 그것을 딜링하기 전까지, 내가 그것을 치료를 받기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 상처가 생길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상처에 맞서기보다는 그 상처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사람을 떠나버리고, 직장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거는 또 다른 화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세 가지 유형, 사실은 네 가지 유형이에요. 공격적인 두 유형과, 그리고 공격적이진 않지만 자기를 망칠 수 있는 두 유형. 그래서 첫 번째 fight,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화, 야! 소리 지르고 파괴하고 상처 주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기는 사실은 관계를 더 망칠 수 있는 게 소극적인 공격자, passive aggressive.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가 안에 들어와서 내가 딜링하고 있는 그 내가 화가 난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자꾸만 뒤에 가서 공격하고, 자꾸만 뒤에 가서 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것이 또 두 번째 화를 공격적으로, 소극적인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내가 그 화를 다 끌어들여, 다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쓰레기를, 감정의 쓰레기 부분이 있죠. 화라는 그 정말 강한 감정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화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사춘기 마음의 병처럼 문을 닫아버리고, 실제적인 문과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건 이제 freeze, 자기 스스로를 가둔다, 자기 스스로를 얼어붙이게 한다, 이런 방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또 freeze한 방법이긴 한데,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그 사람을 떠나버리거나, 그 직장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유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희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짜증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봤어요. 우리가 화를 알 때 진정으로 그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요. 특히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겐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